그 정신과에서도 쓰는 용어 자체는 다르지만은 그 뜻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우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불교와 연관해서 정신과에서 그 용어가 많이 공통되는 점이 많은데,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음 공부하는 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불교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자기의 종교와는 관계없이 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많이 하는 이유는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똑같아요.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기본적인 그 가설 가운데 하나는 정신분석학이거든요. 정신분석학의 기본적인 가설 두 가지가 있어요. 파생된 가설은 굉장히 많은데 제일 처음 이게 발달할 때 두 가지 기본적인 가설을 갖고 발전을 시킨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결정론. 그 용어는 정신결정론이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념론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그걸 간단히 설명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이 얘기를 하면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 불교에서 하는 이 얘기잖아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있기 마련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대돼서 인연론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인연이 지금 우리 둘이가 우연히 만났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선생님과 내가 우연히 만났다. 이러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 인과관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우연이라는 건 없다. 이 개념이 정신결정론의 주된 거예요. 이것이 불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정신결정론이라고 하지 않고 인연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어는 달리하지만은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불교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인연론을 하나 이 얘기했고, 두 번째 그 정신과 그 정신분석학에서의 가설은 뭐냐 하면은 무의식론이에요. 무의식. 우리가 흔히 지금 선생님과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의식 수준에서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보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통합해서 선생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의식이에요. 깨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주로 의식만 많이 다뤘어요. 의식. 근데 같은 그 시기보다 더 이전의 시기에 발전한 이 불교에서는 그 의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 뒤에 숨어 있는 무의식이라는 것을 갈파했어요. 근데 이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단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깊지 않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이제 가른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정신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조적으로 또는 지형학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본능과 자아와 또 초자아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밸런스를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건강하기도 하고 불건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명한 것도 있고, 지형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하고 그 다음에 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의 떠오르기 고 바로 전 단계, 그 다음에는 의식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정신의학에서 취급하는 무의식보다는 훨씬 깊은 무의식을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갈파하신 거예요. 그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유식론 같은 걸 읽어보면은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이 그게 비견할 수가 없어요. 이쪽이 훨씬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를 공부하는 분들이나 상담을 공부하는 이 마음을 공부하는 분들이 불교에 그렇게 심취하는 이유도 마음을 따라서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비슷하고 치유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깨우침이라는 단어도 깨우침이라고 나중에 이제 정신과에서 도입을 해서 사용해요. 같이 공동으로. 근데 그 깨우침이라는 단어의 원래 정신과에서 쓰던 단어는 뭐냐 하면은 통찰이라는 말을 써요.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통찰. 깨우침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아 그거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침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것만이 깨우침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래 목이 마를까? 아 하루 종일 내가 물을 안 마셨더니 그렇구나. 이것도 깨우침이에요. 알아차렸다 이거예요. 내가 왜 목이 마른가 하는 걸 알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정신과에서는 자기가 어떤 갈등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 그거였구나. 이것이 통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통찰도 두 가지로 지금 이제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다투는 게 오래됐어요. 이런 깨달음이 갑자기 오는 건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오는가? 그거 가지고 늘 그 다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다툴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점진적으로 오다가 어느 한 계기가 되니까 그때 갑자기 아 그거구나. 그러나 그 순간만 딱 떼고 보면은 갑자기 통찰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그만한 수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알았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깨닫는가 갑자기 깨닫는가 이거 가지고 이제 불교계에서는 논쟁이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게 다 한 통속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